안녕하세요. 힐링 앤 드로잉의 노부입니다. 이제 목소리가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우리 글을 쓸 때 원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문화가, 우리 글 쓰는 자체 그 스타일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주면은 자연적으로 글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스케치노트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로잉을 했었는데 그 막연히 듣는 것보다 이렇게 눈으로 또한 보면서 인포메이션을 주면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제가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일 성인의 25%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자, 불면증 주변에 베개 모양으로 그림을 좀 그려줬고요. 25%면은 4명 중에 1명이에요. 100명 중에 25명. 엄청난 양이죠. 수면장애, 불면증이라는 건 수면장애고 그것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행동 이런 거에도 큰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예, 제가 이제 독일에 사는 관계로 슐라프슈도롱이라고 썼는데 같이 써줘야지만 이게 좀 속이 시원한 느낌이기 때문에 말을 좀 섞어서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불면증이 심해지면은 수면 부족이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일어나는 또 일상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상에 굉장히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은 네거티브한 영향을 준다. 에너지는 다운되고 컨센트레이션, 집중력도 다운되고 기분도 다운이 되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챌린지하고 또 새벽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좋지만 건강은 챙기면서 기본적인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을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 또 언제 자느냐가 또 중요하죠. 이렇게 수면 부족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질 경우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잃게 되고요.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기억력 저하가 일어나고요. 언어에도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런 거를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예로 제가 아침에 커피 마시기 전에는 독일말을 못해요. 저 독일말을 제일 잘할 때가 커피 마신 후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그때 독일어는 너무 좋아. 저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말도 이상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콘들을 좀 그려놓고 있는데 아이콘은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콘을 그릴 자리를 남겨놔야 되는데 너무 팍팍 붙여서 한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안 좋은 영향들이 있다는 거고 이제 조금씩 그 어떤 종류의 불면증이 있는지를 그림과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4가지 단계, 4가지의 중요한 불면증의 증상이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스템 상담학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심리학이라든가 뭐 가정학 해서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혼자 공부해야 돼요. 다 이론이고 책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름은 침대를 그리고 달이 떴고 새벽 3시를 그려놨는데 잠을 못 자고 앉아 있습니다. 인섬니라고 해서 인섬니아라기도 하고요. 불면증이죠. 두 번째, 자,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걸어다녀요. 자면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간단히 뭐라 그래요? 몽유병이라고 하죠. 파라솜니아, 몽유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나? 너무 이해가 가는 사람인데 사무실 의자 그렸고요. 책상 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랩톱 컴퓨터입니다. 어디에요? 회사예요. 자고 있는 거야. 도저히 이 잠을 견딜 수가 없는 거. 나콜랩시. 네 번째
예,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정신없이 잡니다. 정신없이 잡아. 이거는 뭐라고요? 하이퍼somnolence. 아우, 독일말 진짜 어렵네. 독일말인지 라틴에서 온 건지 의학 용어는 그 라틴어가 많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 이것들의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이 불면증은 약물 때문이라든가 혹은 어떤 간단한 병들 특히 이 코골이를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 골다가 숨 탁 멈췄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 목젖인가? 목에 붙어가지고 기관지를 막는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은 모르지만은 그건 숙면을 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예민하고 집에도 있습니다. 예, 우리 집에도. 예, 지금 그림자를 조금 넣어주고 있어요. 갑자기. 예. 또 그다음에는 이 불면증 밤에 잠을 못 자고 잤다 깼다 하고 쉽게 잠들지 못하고 그런 거고 목유병은 자면서 걷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코골이 외에도 스트레스가 큰 작용을 하고요. 어떤 걱정이나 우환이 있을 때, 또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걱정했을 때, 초상이 났다거나 스트레스인 거죠. 초상이 나서 알코올, 우리 독일말로 알코올이라고 그래요. 알코올, 술이나 마약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불면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 몽유병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신적 질환이라든가 뇌의 신경세포에 안 적어놨네. 신경세포의 질환으로 인해서 몽유병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지금 베개 모양으로 테두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네모 반듯한 것보다 이게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나콜렙시는 한국말로 못해도 죄송한데요. 이거는 유전적이기도 하고요.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이 몸 안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인데 낮과 밤을 구분해주는 해 같으면 자동적으로 잠이 깨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사춘기 때 호르몬 엘레백셀이라고 쓰는데 이 호르몬이 이제 바뀌고 할 때 신체에 그 시기에 이런 형상이 나타나고 스트레스 또 혹은 어떤 감염이 되거나 예방 접종 이후 이거 딱 걷죠. 감염 접종이 아니라 감염 혹은 접종 이후 예방 접종 이후 그런 일이 일어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사춘기 때 엄청 잤던 것 같고 우리 애들도 엄청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게 좀 있나 봐.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해.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할 수 없는 렌스는 술 약물 중독 혹은 중추신경 장애 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장애자 병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씩 이렇게 데코드 해주면서 생각 정리를 하게 돼요. 이 25%라는 거를 좀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좀 해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베개로 오늘은 테두리를 쳐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25라고 한 것보다 좀 두드러지게 나왔죠. 자, 우리가 이 4가지 증상에 대한 이유를 지금까지 이제 써봤고요. reason. 이번에는 증상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심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눈에 띈 게 웃음 컨트롤하는 근육이 말을 안 듣는데요. 이 경우 나콜렙시의 경우 아니 어쩐지 우리 아들이 낮과 밤이 바뀌었는데 애가 너무 크게 웃어. 난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나 참. 혹시 그런 집 있으세요? 신기하네. 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 몽유병 환자들의 그 증상은 자면서 걸어가는데 자면서 대화도 하고 자면서 음식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또 벌써 적었네. 그 불면증 초기 단계인 거. 인섬니아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제 두려움이 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하이퍼somnolence 있는 사람들은 14시간에서 18시간씩 수면을 취해도 부족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잠만 자는 거잖아요. 예,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예, 일어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특히 또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경우 정말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치료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의 경우에는 낮에 오래 깨있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잠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뭐 무슨 수를 써든 낮에 좀 오래 깨있는 연습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든지 뭐 운동을 하고 하여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낮에 움직이고 네, 그렇게 해서 밤에 피곤해서 재우는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몽유병은 유전적인 거고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밖에 없나 봐요. 자, 그리고 이 나콜랩시 같은 경우는 생활 리듬 찾기 이거를 함께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하고 이제 많이 비슷한데 예, 말해도 근데 말 안 듣죠 우리 자녀들은. 그 멜라토닌은 이렇게 따로 사서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이퍼somnolence 생활 관찰을 해주고 테라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일반 상담사로서는 하기 힘든 것 같고 정신과 의사 쪽으로 가야 생활 테라피에 갈 수 있으니까요. 좀 전에 얘기하다 말한 멜라토닌 같은 경우 병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고 뭐 아마존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혓바닥에다가 뭐 칙칙하고 뿌려놓으면은 10분도 안 돼서 자요.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불면증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꼬박꼬박 새고 잠 못 자고 할 때 그거 이제 구입해서 하면 폭 자고 해 뜨면 눈이 떠져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후에는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이렇게 고쳐져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가 사인도 했고 누가 작성했는지 제 명함도 옆에다 박아놨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굉장히 공백을 많이 비워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꽉꽉 채우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콘이 너무 안 들어가면은 이게 스케치 노트가 안 되니까 코는 코를 한번 그려봤고 특히 경제적 문제 이게 또 이렇게 리스트가 많은데 모든 거에 다 그림을 그리면 또 정신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해주기로 하고요. 좀 비어있고 한 공간을 제가 두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적당하게 좀 채워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림자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이 약간의 입체감이 생기죠. 아무래도 저는 이 펜이 참 좋네요. 코픽인데 비싸긴 하지만 제가 강의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펜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펜이 좋은 것 같아요. 양쪽에 팁이 달리 있고 내가 두께나 모양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칠하지 않고 한 번에 쫙 그림자 표현도 잘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구도로도 제가 한번 스케치 노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쳤고요. 자, 그러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스